검사를 다 한 상태이고 지금 18명, 17명 들어온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일단 18명에서 지금 6시 됐는데 좀 친구들이 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냥 이야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사를 다 해주셨네요. 검사 결과 확인하셨어요? 네, 바로 검사 결과 나와서 확인하셨을 거고, 우리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오늘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쉬지 않고 연이어서 해서 6시부터 한 7시 45분이나 40분 정도까지 하고 질의응답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한 뭐 10분이나 15분 정도 해가지고 제가 전화로 해가지고 검사에 대한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뭐 다른 궁금증 있으면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이 검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상담은 오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결과가 안 나오신 분 계셨다고 하는데 바로 원래 검사하고 나면 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달 드릴게요. 잠시만요. 오늘 교육 받으셔야 되니까 그 인증번호로 다시 들어가서 보고서 보기 한번 눌러봐 주세요. 지금 혹시 확인 안 되셨다고 하신 분은 마지막까지 검사 다 하신 그 링크 주소 누르고 인증키 누르면은 결과 보고서 보기가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서 보기 나오면은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아직 다 안 들어왔는데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 끝나고 상담할 건데 상담 시간을 좀 잡기 위해서 제가 단톡을 이따가 만들 거예요. 만들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범위를 드리고 상담 가능한 시간을 좀 드리면은 언제쯤 전화 주시면 좋겠다라고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모레 뭐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상관없고 한 뭐 작년에도 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범위를 두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19일 이전까지 다 완료를 했으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신 검사가 이제 에고썸 인성 검사인데 요거 토대로 할 거고요. 네. 저는 휴먼 앤 파트너즈의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요 에고썸 인성 검사 만들었고요. 원래 과거에 기존에 이제 대기업 인적성 검사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두산의 DCAT라고 있죠. LG의 웨이피 테스트, 옛날에 한화의 HAT라고 있었어요. GS 리테일, 뭐 CJ 텔레닉스, 텔레마케터 뽑는 검사 이런 검사들 중에서 이제 인성 검사, 적성 검사, 상황 판단 검사, 정서 역량 검사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력의 반 정도는 이제 취업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러분 나이 또래 학생들 만나서 취업 지도하고 컨설팅하고 뭐 이런 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채용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만들었던 뭐 이력이고요. 되게 오래됐죠. 네, 강사 트렌드 코리아라고 작년에 이제 강사들 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책 썼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대학생 진로 분야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네, 뭐 검사 쪽으로 해서 TV 뭐 이런 데 나왔던 유튜브 이런 데 나왔던 거고요. 네, 제가 다 적진 않았는데 면접을 좀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공공기관 위주로. 사실 어제까지도 이제 서류 전형 운영을 좀 하나 했었는데 그런 거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면접을 제가 엄청 많이 다녔더라고요. 한 5년, 6년 전부터 다녔는데 재작년에 좀 다녔고 작년에 많이 다녔는데 약 49개 기관을 다녔더라고요.
49개 기관에 한 100일 정도 뭐 대충 따져 보니까 한 10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한 100일 정도를 면접을 다니지는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작년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면접 가면 또 인성검사 토대로 해서 면접 질문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인제 교육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인제 2021 년도 언택트 시대의 채용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 년도 2020 년도부터 채용 트렌드가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트렌드 서적들이 인제 서점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 9 월달, 10 월달, 11 월달 되면은 IT 트렌드, 뭐 채용 트렌드 해서 트렌드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인제 그전에 만들어 놨던 트렌드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온 게 인제 화상 면접에 대한 거가 이제 이슈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상 면접에 대해서 되게 길들여져 있어야지 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어제도 제가 다른 학교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인제 영상은 열으라고 학교에서 인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사실 학생들이 잘 안 열거든요. 어제는 한 명 열고 수업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열어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요런 게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얼굴 표정이라든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AI 면접이 인제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제 뭐 AI 면접은 실제 면접의 대체는 아니고 인성 검사 대용으로 사용이 좀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수시 채용이 확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인제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제 빅데이터라든지 뭐 디지털 인재라든지 이런 걸로 선별을 좀 많이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보면은 디지털 인재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일 경험 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얼마 전에 인제 상반기에 그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고것도 인제 전화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들을 경기도 분야 쪽에 있는 공공기관에 이제 한 8 개월 정도 일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인제 서류 접수 마감돼서 곧 인제 면접이 진행되는 한국정보지능사회진흥원에서 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하는 빅데이터 분야 양성 과정이 있었죠. 그거는 인제 마감이 됐고 같은 분야에 있는 공공 데이터 분야에 지금 5월 6 일부터 지금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4천 몇 명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제 교육을 2 개월 여름방학쯤 해서 인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공기관으로 인제 그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 뭐 250개 정도 260개 넘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관에 인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6 개월 정도 4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인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찾아보시면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5월 6 일부터 지금 서류 접수하고 모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있고 한국 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고 여기서도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제 4 학년 졸업 예정인 학생들은 또 상반기에 뽑아서 또 빅데이터 관련된 R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인제 일 경험도 쌓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온라인 채용 박람회가 확산이 되고 있죠. 작년에 제가 한 10 월인가 뭐 고때쯤에서 물류 박람회에 들어가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인제 박람회 하면은 코엑스나 킨텍스나 이런 데 인제 와야 되는데 사실 오는 게 일정도 돼야 되지만 시간도 맞아야 되고 쉽지가 않죠. 근데 인제 온라인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하던 박람회보다 규모가 인제 많이 줄어들었고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요 박람회에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내용을 듣고 뭐 질의응답하고 요런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 박람회에 참여했을 때 이제 박람회장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그 촬영장으로 가 가지고 줌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수업을 하고 접속한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질의응답하고 뭐 선물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상담, 취업 상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취업 교육 이렇게 언택트로 하고 있죠. 이런 게 다 인제 코로나19 때문에 확연하게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에 요런 인제 채용 트렌드가 있었는데 2021년도 지금 또한 인제 채용 트렌드가 요렇게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채용, 언택트 채용, 수시 상시 채용, 직무 중심 채용 해서 뭐 큰 차이는 없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쪼끔 더 인제 키워드로 보면은 공채의 종말. 공채가 많이 없어진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별로 좋진 않죠. 대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인제 공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LG나 현대차나 이런 데서 공채를 없애고 계열사 중심으로 직무 중심으로 뽑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2월 달 되면 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22 년도부터는 SK에서는 이제 "공채를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또 인제 선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채가 무너지면 사실 수시 전형이 되고 수시를 언제 뽑는지를 우리가 인제 찾아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수시 전형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꼭 뽑아야 될 인원을 뽑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직무 중심으로 결국은 뽑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 대학교 다니면서 사실 직무 관련된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직무 역량을 쌓기도 어려운데 점점 직무 중심으로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직무에 대한 이런 경험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학교 교과목을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 공공기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교과목명을 이렇게 쓰게끔 돼 있습니다. 뭐 관련된 교과목. 사무행정이라고 하면은 뭐 경영학 원론이라든지 회계원리라든지 뭐 요런 내용들을 들은 거를 지원자들이 씁니다. 뭐 전기 쪽이면 전기 쪽 관련된 거 해 가지고 복지 쪽이면 복지와 관련된 거 이런 거 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양을 좀 많이 들었어요. 성 전공 선택과 필수는 뭐 교수님이 꼭 들으라고 하는 거 그것만 듣고 나머지는 뭐 교양에서 재밌는 거 학점 잘 주는 거 이런 것만 들으러 다녔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거 이외에 인제 교양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인제 내가 어문 계열이다. 예술 계열이다. 근데 인제 뭐 사무 쪽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대신에 인제 뭐 경영학 수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찾아 가지고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인제 역량을 쌓는 방법이 인제 전공 선택과 아이고 네 선택과 필수를 잘 골라서 듣는 거고요, 교과목을 듣는 거. 그다음에 인제 일 경험을 쌓아야 되겠죠. 일 경험은 인제 대체적인 게 인제 체험형 인턴이라든지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공공 빅데이터 뭐 이런 거 해서 많이 뽑는데 아까 공공 데이터 분야의 그 교육생들을 뽑는다고 했죠. 교육을 2 개월 동안 시켜 줘서 교육을 받아서 좋고요. 그다음에 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4천 명 넘게 이렇게 뽑는다라고 하면은 뭐 한 50명 뽑는다 그러면은 공공 데이터 하면 뭐 빅데이터 관련된 컴퓨터학과 학생들만 많이 오겠죠. 근데 인제 그게 1,000 명, 2,000 명, 3,000명 이렇게 분야가 넓어지다 보면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일 경험을 을 쌓게 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뽑을 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건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꼭 쌓으셔야 되고 뭐 우리 인턴을 해도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 근데 아르바이트는 보통 우리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쌓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직무 역량은 또 아닐 수는 있죠. 근데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좀 잘 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언택트 사회에 뭐 화상 면접, 랜선 박람회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리모트 워크, 인디펜던트 워커, Z세대 채용 전략 하는데 여러분들 Z세대인 거예요? 네 MZ세대 많이 들어봤죠? MZ세대. 들어보셨나요? 밀레니얼 세대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밀레니얼 세대에 속할 거예요. 밀레니얼 Z세대에 속하나요? 나이를 정확하게 제가 가늠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MZ세대 이게 인제 주로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요즘 신입사원들
인제 몇 살부터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성은 인제 그들은 MZ 세대라고 부른다. 뭐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 디지털에 굉장히 강하고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걸 다 얘기해서 미닝 아웃을 되게 잘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와요. 어. 그래서 이런 게 인제 나오는데 이들이 인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는 거죠. 그럼 기존의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도 있고 저와 같은 세대거든요. X세대예요. 저는 제가 다 대학 다닐 때 X세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X세대와 인제 만나는데 인제 갈등이 있죠. 그들은 디지털에 덜에 인제 민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인제 우리를 되게 중요시하고 회식 문화 중요시하고 뭐 이런데 이 인제 어떻게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융화할 수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PT 토론 면접에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 GD 면접에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면접 물어볼 때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특성들에 대해서 좀 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2018 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왔어요. 트렌드 코리아는 이제 김난도 교수가 쓴 거죠. 서울대에. 그래서 인제 트렌드에 대해서 매년마다 내놓는데 2018 년도에 나온 게 요 밀레니얼 세대라는 용어가 나왔고 소확행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써 주시거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네 손 드신 분이 계셔 가지고 네, 혹시 아까 결과 안 나오셨던 분은 결과 나오셨나요? 네. 채팅창에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가 인제 2018 년도에 트렌드가 인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용어들이 음 인제 그 면접의 기초 자료 워크시트 뭐 이런 데 좀 많이 나오고요. 2019 년도 트렌드가 용어들이 좀 짤막짤막하지 않았어요. 소확행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던 것 같고 2020 년도 트렌드는 거의 인제 이 2019 년도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언급이 안 됐고 2021 년도 트렌드는 쓸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면접 문항으로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밑에 과장님이 계신데 인제 공공기관 준비를 하고 계셔서 디지털 인재예요. 34세 이사까지 이하의 인제 디지털 인재를 인제 채용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인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대전의 애트리를 인제 서류 전형을 붙었어요. 그래서 인제 논술을 엊그제 보고 왔는데 '논술력에서 도대체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요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3년 전, 4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인제 트렌드 용어가 밀레니얼 얘기가 없었으니까 안 나왔지만 다른 얘기가 나오죠. "요즘 세대는 과거의 세대하고 좀 다른데 조직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렇게 나왔다면은 MZ 세대 얘기가 밀레니얼 세대 얘기가 나왔다면은 그다음에 Z세대 얘기가 나오고 점점 요게 바뀌어요. 그래서 기업 쪽 교육 보면은 MZ 세대 그 조직 문화 활성화 방안 이런 교육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이들의 특성이라든지 내용들 뭐 조직 적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건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또 그런 논술력에서 어떤 어려운 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애자일 경영이라는 게 작년에 엄청 많이 얘기가 돼서 공공기관에도 애자일 경영을 적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요런 용어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별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채용 프로세스가 서류, 인적성, 면접 이렇게 거쳐갑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견기업 뭐 이렇게 공공기관은 요거 다 보겠죠. 공공기관은 당연히 인적성 검사 봐요. 대기업도 많이 봐요. 근데 우리 인제 기업의 규모가 대기업도 있고 중견도 있고 중소도 있고 뭐 공공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외국계도 있고. 근데 사이즈가 적어질수록 작아질수록 인적성 검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서류에서 면접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검사 만드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가 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서류 평가 누가 하느냐? 네, 사람이 합니다. 물론 AI가 작년에 잠깐 유행을 타 가지고 AI가 평가를 했었어요. 제가 사람인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사람인의 AI 면접 역량 그 자소서 평가하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세미나 할 때 거기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람이 평가한 거랑 AI가 평가한 거랑 이렇게 평가 정규 분포표를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합격이에요. 탈락이에요. 합격이나 탈락이나 사람이 평가한 거나 이제 AI가 평가한 거나 거의 점수가 분포가 거의 똑같았다. 비슷했다. 거의 비슷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요 중간층에 있는 부분들은 사람보다 AI가 점수를 조금 더 짜게 주더라.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한 달 전쯤에 서류 평가하러 사람인을 갔는데 요즘에도 자소서 평가 AI로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올해는 말씀하시더라고요. AI가 하긴 하는데 좀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안 한다. 거의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인사 담당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AI 자소서 평가를 사람이 한 번 했대요. 우리 보건 쪽 학생들도 있으시죠? 제가 학과 봤을 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인제 탈락시켰는데 AI로 교차 검증을 했더니 2-300 명이 더 떨어졌대요. 어 그래서 거기서 검증된 게 뭐냐면은 이제 표절률이 나오죠. 표절률이라고 하면은 인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거를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거기에서 인제 표절이 됐고 여기서 쪼끔 인제 좀 이상한 부분은 애매모호한 부분은 자기 카피가 있어요, 자기 카피.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2020 년도에 하반기가 있고 상반기가 있는데 상반기에 자소서 넣었다가 탈락했어요. 하반기에 나는 여기 갈 거니까 또 넣었어요. 또 넣었는데 자소서 항목은 거의 변하진 않거든요. 쪼끔씩 바뀌어요. 왜냐면 뭐 인지상이라든지 직업기초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쓰라고 하는데 요 쪼끔만 바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 중에 하나를 갖다 베꼈는데 AI가 평가하기로 인제 AI의 빅데이터에 뭐 2020 년도에 상하반기, 2019 년도에 상하반기 이 자소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내용을 써서 그냥 카피해서 썼는데 자기 카피인지 모르고 AI가 평가했을 때 베꼈다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를 베낀다 하더라도 고대로 베끼시면 안 되고 분명히 자소서 문항을 고치게끔 하거든요, 쪼끔씩은. 뭐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인적성 보죠. 우리 대기업 가려면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 보죠. 기초적성검사. 공공기관 가면은 NCS 직업기초능력을 보죠, 적성검사 대신에. 그다음에 인제 인성검사와 AI 면접을 다 보는 경우가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은행권은 인성검사와 AI 면접을 둘 다 봅니다, 대부분이. 네. 거의 다 봅니다.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기업은행 이런 데 거의 다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평가하러 들어가 보면 인성검사 결과표, AI 면접 결과표 요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AI 면접은 실제 이 면접의 대체는 절대 없어요. 사전에 보는 거예요. 사전에 보는 거고 사의 대체 보완용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좀 빨간색이어서 제가 색깔 좀 바꿀게요, 펜 색깔. 네. 자, 기본적으로 면접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아주 일반적인 면접 질문이 나와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동기는 회사 지원 동기가 있고 기업 중 인제 직무 지원 동기가 있죠.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거. 어 본인의 강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쭉 나옵니다. 요게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인성 검사가 나옵니다. 자, 이 인성 검사가 우리 채용에서 쓰이는 요 인성 검사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왜냐면 척도가 똑같이 빅5 요인으로 보는 척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해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인제 게임 검사가 나오죠. 그래서 반응 속도도 인제 게임에 대한 속도도 보고 정확률도 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요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상황별 뭐 인제 면접 질문들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풀 세트로 하면 60 분에서 8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떤 기업에 가 보면은 은행권은 요걸 다 해요. 모조리 다 해요, 거의. 근데 어떤 기업에 가 보면은 그냥 인성 검사하고 요 면접 질문 요거 해 가지고 그냥 AI 결과표 나와 있어요. 나머지 요런 거 안 하고. 이건 이제 이걸 뭐라고 하나 이렇게 골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요
AI 면접은 어디서 만드냐면은 마이더스 IT라는 데서 만들어요. 마이더스 IT는 건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드는 중견기업입니다. 판교에 있어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AI 면접을 만들었어요. 여기 대표님이 포스코 출신의 회장님인데 이공계 출신의 회장님으로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공부하고 뒤늦게 경영학 공부하다 또 이제 심리학 공부하고 뇌과학 공부하고 해서 10년 넘게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봤거든요. 마이더스 IT 가가지고 여기 복지가 되게 좋죠. 여기 회사가. 그래서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회사예요. 삼시세끼 뷔페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갔을 때 뷔페 이제 LA 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먹고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요즘에 여기 채용 대행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채용 대행을 사람인이나 인크루트나 뭐 매경이나 뭐 능률협회나 이런 데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뭐 공공기관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인제 면접에 가보면은 면접에 인제 평가표가 인제 면접관들이 갖고 보는 게 면접 평가표,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결과표, AI 면접 결과표 요거를 받아들고 인제 평가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인제 "서류 평가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AI와 사람이 평가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과 모 발전사에서는 AI 자소서를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모 발전사에 갔더니 자소서가 AI로 평가된 거를 봤어요. 면접에 가서 참고 자료로 자소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두 번째 항목 딱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표절률 54%, 표절한 곳 사이트 주소가 나와요. 어디 어디 사이트에서 베꼈음. 근데 보통 취업 포털이나 우리 인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사교육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취업 사교육. 자소서 하나 완성하는데 뭐 15만 원, 20만 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거를 베꼈더라고요. 아니면은 합격 예시 자소서 뭐 이런 거를 베껴 가지고 해 놨는데 표절률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표절을 0%한 사람은 없었어요. 한 5% 10% 안팎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사실 표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내가 썼는데 어디든 있는 거는 표절로 보지 않았고요. 근데 인제 자소서가 이만큼 있는데 거의 이만큼이 빨간 줄인 거예요. 한 30% 거의 한 40% 나오거든요. 이건 표절이죠. 사이트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면접관들이? 검증 질문하죠. 자소서에서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인제 당황하죠. 인제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하지 마라고 할 때는 안 쓰셔야 되고요. 한 2년 전에도 우리 대한항공 같은 데 인제 채용 공고 떴을 때 "표절한 거는 자소서 무조건 탈락."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뭐 작년 코로나19 이후로 좀 많이 선발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쪽에서 인제 비서 쪽이라든지 다른 쪽 분야로 이렇게 좀 본인의 앞으로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자기소개서 평가를 했는데 사실 많이 안타까웠어요. 기존의 인제 좀 일 경험에 대해서 문제 해결했던 경험, 팀워크를 했던 거, 의사소통했던 거 뭐 이런 경험을 썼는데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로 있다가 지금 일이 없어져 가지고 공공기관 취업하는 지원자들이 한 100명 중에 6-7명 정도는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고 기관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봐서 인제 고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저학년 학생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19는 곧 인제 끝날 거니까 오히려 어떤 데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비행기 지금 쌀 때 사들여 가지고 정비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졸업하는 시점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진로를 잘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쪼끔 인제 특이했던 거는 직무 역량과 직업 기초 능력이 방사형 그래프로 이렇게 나왔어요. 직무 역량, 직업 기초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해서 몇 점인지 몇 점인지 해 가지고 그래프로 요렇게 연결해 놨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원자 같은 경우는 직무 역량이랑 직업 기초 능력이 0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0이 나왔는데 어떻게 면접에 왔을까?' 했는데 자소서를 잘 읽어 봤더니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의사소통도 있고 내용은 잘 썼어요. 썼는데 직무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요런 역량을 발휘했던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자의 경우는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 좀 이렇게 낮게 나오니까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인제 사실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AI 자소서 그 툴이 얼마나 정확한지 좋은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그래도 직무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AI 자소서는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제가 시사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AI 면접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신다."라고 이렇게 조사를 결과가 나와요. 나오지만 정보도 부족하고 준비 방법도 모르고 평가 기준도 모르겠고 한데 뭐 알려고 해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 이상으로 뭐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인제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뭐 학교에서 또 인제 요 샘플로 연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해 보시면 좋고요. 아까 드린 대로 인성 검사를 잘 보시면 돼요. 인성 검사 잘 보시고 앞에 기본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 년도 이후에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은행권은 많은 지원자를 뽑아요. 많은 지원자를 뽑고 그 게임 검사 이런 거 하기가 좋아요. 데이터 모으기가 좋기 때문에 이 검사 요 업체에서도 요 빅데이터 쌓기 위해서 요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AI 면접만 보는 데는 요건 제가 면접을 갔을 때 AI 면접만 사용했었습니다. 작년은 아니고 전해였어요. 우리 그 인천공항 공항공사도 AI 면접만 썼죠, 인성검사 대신에. 그래서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때 작년 한 11 월에 뉴스가 나온 게 있었어요. "AI 면접에서 1 등한 지원자가 실제 면접에서 탈락했다." 그럼 이게 뭐 '정확성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I로는 뭐 잘 봤을 수 있어요. 잘 봤을 수 있는데 실제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사실 저도 이 코이카에서 면접 볼 때 뭐 여러 차례 면접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기관만 말씀드리면은 AI 면접에서 92명 중에 1 등한 여자 지원자가 있었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대학원을 나왔더라고요. 물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요 학력은 쓸 수 없었지만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인제 얘기가 됐어요. 92명 중에 1 등 했어요. 그 직무에서 직무 관련된 경험도 있어요. 뭐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이뻐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와서 다대 1로 면접을 보는데 태도가 머리가 고개 이렇게 머리 묶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고 면접을 봐요. 고개가 딱 삐딱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면접이 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한 30 분인가 40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4 명인가 5명 들어갔고 다대 1로 본 거예요, 한 명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태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삐딱한 태도로 앉아 가지고 30 분, 40 분을 면접을 보는데 뽑겠어요? 안 뽑아요. 내부 면접위원이 그분 중에 한 분이 고 직무에 들어오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된대요. 이번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면접 평정을 하거든요. 점수 공개는 안 해요 절대. 안 하지만 "이분은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뭐 지원 동기가 높다." 뭐 이런 정도의 평정은 하는데 어떤 면접관도 "저 사람은 안 돼요." 다. 아무리 직무 역량이 뛰어나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인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AI 면접이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 뭐야 AI 문제 하나도 맞지가 않네. 실제 면접 본 거랑 너무 달라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작년에 뭐 은행에 갔는데 은행권은 좀 면접을 많이 보죠. AI 면접 결과표가 다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었는데 인제 면접 보고 AI 면접 결과표를 좀 이렇게 봤는데 대체로 좀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옛날보다는 이제 정확률이 쪼끔 높아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인사 담당자들은 AI 결과표를 다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 탈락이 막 심각하게 된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반 면접 질문 준비하시고 인성 검사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카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적절한 사이즈로 표정 관리 잘 하시면서 면접 보면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옷도 좀 잘 갖춰 입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자소서 분석기는 뭐 거의 대기업에서 다 쓰고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인제 환경 체크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게 요 웹캠 요거 인제 카메라 좀 본인 잘 보이게 해야지 표정을 읽잖아요. 얼굴 근육을 읽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고
네. 게임 검사나 여기서 인제 어떤 검사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컨설팅 하다가 그날 인제 고거를 해야 돼서 AI 면접을 봐야 돼서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키보드가 몇 개가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몇 개를 체크를 못해 가지고 고거가 인제 "거기서 탈락될 것 같다. 본인이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엔 결국은 됐었거든요. 탈락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키보드 되는지 안 되는지, 웹캠이 잘 되는지, 이 음성이 잘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충전기 안 꽂아 놔서 중간에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정비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제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너무 잘 안 갖춰 입고 머리 되게 흐트러지게 하고 그러면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원자들 결과표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면접처럼 그렇게 정돈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외면과 내면을 두 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AI 면접을 만든 마이더스 IT 대표님이, 그 회장님이 관상까지 다 공부하셨어요. 그런 게 다 빅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우리 삼성 같은 경우 뭐 인적성도 이제 키트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받고 면접도 화상으로 받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화상 면접 보죠. 직접 지원자들이 가서 면접관은 안 만나는데 화상으로 봅니다. 화상 면접에 대해서 잘 보려면은 유튜브 찾아보세요. 남부발전이 공공기관에서 면접을 화상 면접을 제일 잘해 가지고 상을 대통령상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인제 유튜브 찾아보면은 남부발전 화상 면접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궁금증이 많이 없어집니다. 거기 영상에 저도 나와요. 옆모습으로 좀 몇 번 나오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카톡 면접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는데 카톡으로 면접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50 대, 60대 경비직이라든지 환경미화직이라든지 이렇게 뽑거든요. 그분들하고 화상 면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줌도 어렵고 뭐 그 초창기에는 막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게 다 인제 요렇게 해서, 카카오톡은 거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페이스톡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아까 징검다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전화 면접을 했었어요. 15 분에 1명 정도 해서 전화 돌려 가지고 면접 보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면접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구글 미트로 할 수도 있고 줌으로 할 수도 있고 스카이프로 할 수도 있고 구루미라고 있는데, 구루미는 인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이는 툴인데 별로 뭐로 하는지는 별로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진행 요원들이 다 대기실로 다 모집시켜 주고 때 되면은 다 이렇게 들여보내 주고 뭐 그런 거 인제 음성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제 간혹 가다 핸드폰으로 인제 접속해 가지고 화상 면접하는 경우 있거든요. 남부발전은 그렇게 해요. 무선 이어폰 보내 가지고. 상반신 다 나오게 해야 되는데 끊겨요, 중간에. 그게 제일 두렵죠. 면접이 끊기면은 '내 시간이 인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없어지진 않아요. 시간 해 놓고 체크해 놓고 시간 멈춰 놨다가 다시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황하는 지원자가 있고 당황하지 않는 지원자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쭉 이어서 평정심을 유지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끊기냐면은 코로나19 그 재난 문자 오잖아요. 뭐 "오늘 몇 명 발생." 이거 그거 뜰 때 오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그 설정 중에서 설정 잘 해 놓으면 그거 안 뜨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을 그렇게 좀 잘 해 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인성검사는 인제 요 서류 전형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ORP 연구소나 행동과학연구소나 휴노나 인재개발진흥원이나 요런 검사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채용 절차 뭐 공정화법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블라인드 자소서 쓸 때도 블라인드 지키죠. 면접할 때도 그러죠. 뭐 요런 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애고썸 인성검사 여러분들 검사하셨죠? 네. 그래서 자기 분석이 여러분들 인제 자소서 쓸 때나 면접할 때나 다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업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분석, 직무 분석, 기업 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직무가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기업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제 자기 분석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하죠. 나에 대해서 알고 직무, 산업, 기업에 대해서 알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에고성 검사를 했어요. 이제 성격 검사 중에 하나고요. 성격도 알아야 되고 흥미도 알아야 되고 능력도 좀 체크해 봐야 되고 나의 직업 가치관은 어떤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성격 검사는 뭐로 해요? 여러분들 성격 검사 요즘에 유행하는 거 뭐 있죠? 네, MBTI 검사 뭐 해보셨겠죠? 학교에서 학생생활연구소 이런 데 가면은 진짜 검사할 수 있고요. 간이 검사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는. 간이 검사는 좀 정확도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고 F나 T 이게 약간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사해 보시는데 MBTI 검사도 성격 유형 검사고요. 뭐 디스크 검사라고 있습니다. 4개 유형으로 나누는 이런 검사도 있고요. 뭐 애니어그램 9개 유형으로 나뉘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검사예요. 사실 젊었을 때는 좀 잘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뭐 성취형인지 무슨 형인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에고성 검사는 제가 만든 검사인데 이게 이제 빅5 성격 요인으로 된 검사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채용에서 쓰이는 인성 검사는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빅5 인성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워크넷에 들어가 보면은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이 있습니다. 성인용 검사 중에 롱타입이에요. 그래 길어요. 60분짜리. 요 검사를 하면은 거기에 한 20분 정도는 성격 검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흥미 검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 내는 바이오 데이터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하면은 성격과 흥미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나의 성격 부분을 이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을 나와서 IMF 때였어요, 그때. 나와 가지고 자격증이 능력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이 교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제 영문과를 나와서 교직 기술을 해 가지고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요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를 3년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취업을 한 거죠. IMF 때 뭐 갈 수 있는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의 마음속에는 늘 끌리는 게 심리학이 끌렸어요. 근데 저는 영문과를 다녔고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교육학 배울 때 약간 교육심리 정도 배운 거밖에 없었죠. 근데 성격은 뭐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교사 부분에서 인제 가르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맞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뭐 규범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강요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그 학생부라고 하나요? 학생들 머리 단속하고 뭐 이렇게 손톱에 뭐 칠했는지 눈썹 다듬었는지 뭐 이렇게 옷은 치마는 너무 짱게 입지 않았는지 이거를 맨날 단속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저는 불편했어요, 학교 갔을 때. 그래서 선생님 할 때. 그래 가지고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넘어오면서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마음을 먹고 이제 3년 후에 27살 때 고때쯤 해 가지고 자기 분석을 사실 거의 8 개월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MBTI 일반 강사였고요. 그래서 MBTI 이 흥미 검사에서 스트롱 검사, 뭐 홀랜드 검사 이런 검사들을 다 해 가지고 교집합을 찾았어요. 그 교집합 부분에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컨설팅 이게 있더라고요. 교육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했는데 컨설팅 중에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뭐 미술 치료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웠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치료 쪽보다는 또 MBTI 유형상 F형 감정형도 아니고 사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좀 '분명한 심리학을 하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인제 심리 측정 통계 쪽 이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MBTI 출판 저작권 있는 그 회사를 들어가서 인제 교사를 그만두고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뒤늦게. 그래서 요런 게 다 종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격 검사는 요런 걸로 종합해서 보시고 흥미 검사는 홀랜드 검사 뭐 아까 이 직업 선호도 검사 요거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인제 스트롱 검사 뭐 요런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능력은 여러분들이 검사로 치면 IQ 검사예요, 사실. 근데 IQ는 이미 인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을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는 거예요. 나의 자격이 있죠, 자격증. 자, 학교에서 공부한 거 있죠. 전공 공부한 거. 요런 걸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치관은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은 직업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지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아주 잘 되는 직업을 원하는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직업을 원하는지 아니면 나는 애국심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어떤 부사관이라든지 어
직업군이 되는 게 더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직업 가치가 사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성격도 변하지 않고요. 흥미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좀 타고나고 원래 그냥 갖고 있는 대로예요. 그리고 능력은 여러분들이 키울 수가 있어요. 뭐 지식, 기술, 태도라고 하죠. 지식 쌓으면 되고 기술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치관은 내가 정말 안정적인 거.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요런 게 나는 딱 맞다라고 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거보다는 좀 난 재미가 좀 더 재밌고 내가 한 만큼 어떤 보상을 받고 이런 걸 원하면은 뭐 영업이라든지 본인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보상이 좀 잘 주어지는 그런 직장들이 있죠. 그런 데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인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자기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요거 한번 써 볼까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는데 우리 채팅창에 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써 보세요. 우리 형용사 표현으로. 어 네. 뭐 솔직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 면접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지원자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뭐 강점을 발휘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지원자들이 다 꾸며서 본인이 준비한 걸 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주변에서 본인한테 주로 하는 얘기 있죠. 어. "야 너는 정말 배포가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다든지 많이 듣는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그러면은 지원자들이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면접 질문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다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의 모습을 뭐 하나도 좋고 좀 많으면은 한 3개 정도까지 한번 쭉 써 주시겠어요? 네 뭐 좀 다른 사람 보는 게 그러면은 비공개로 써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쭉 올려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네. 벌써 올리신 분 계세요. 네. 꼼꼼하다, 계획적이다, 꾸준하다, 네. 책임감 있다, 일복이 진짜 많다, 성실하다, 뭐 이렇게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꾸준하다, 막 자연 친화적이다, 굉장히 자연을 좋아한다, 털털하다. 정말 친구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죠 하죠. 좀 쉬면서 일해라.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와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회사 들어오면은 정말 '알아서 일 찾아서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요런 걸 물어봐요 사실 면접 때. 그래서 네. 약간 똘끼가 있다. 근데 약간 내성적인데 동물도 되게 좋아하고 막 사랑스럽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활발하다, 긍정적이다, 뭐 친화력이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듣죠. 그래서 요게 사실 본인의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 자기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써 보면 사실 검사한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비슷해요 거의. 네. 그래서 많이 올려 주셨고요. 쭉 더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쭉 올려 주세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은 내가 아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습이 있죠. 그냥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연예인이 좀 본인은 되게 내성적이고 수줍어서 이렇게 탤런트들 쭉 이렇게 복도에 다닐 거잖아요. 방송국에서 다니는데 너무 좀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인제 나중에 뉴스에 나왔는데 인제 연예 뉴스 이런 데서 "싸가지가 없다. 인사성이 없다.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 와전이 돼서 그분이 보기에는 나중에 깜짝 놀랐대요. 나는 그게 아니라 너무 쑥스러워서 그리고 대선배님한테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인사성 없는 사람이 돼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뭐 인제 뭐 연예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인제 대학 때 다닐 때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때까지만 알고 있었던 나의 모습은 굉장히 솔직하다. 뭐 좀 되게 뭐 경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좀 빠르거든요 제가. 막 속도가 빨라요. 되게 부지런히 해요. 추진력도 있고. 근데 인제 친구들이 막 그때그때 하는 얘기가 배포가 크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너는 키가 작은데 왜 이렇게 배포가 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닌데, 아닌데." 했는데 보니까 배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뭐 동아리나 교수님이나 부모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종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안 될 경우는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를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고섬 인성 검사 요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를 지금 한번 네, 이렇게 열어봐 주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이제 접속하셔 가지고 열어봐 주세요. 네, 다 여셨나요? 그래서 이 검사는 우리 그냥 그거 눌러서 인증키 똑같이 붙이면 됩니다. 보고서 보기 하시면 됩니다. 23개 척도에 192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빅5 검사의 정직성을 추가해서 빅6 헥사코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쓰이고 있고요. 뭐 공공기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재상을 측정하는 성격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점 영역을 확인할 수 있고 부족 요인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인재상 하면은 저는 이건 그냥 구글에서 찾은 건데 인재상이 변화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인재상을 중요시하는지. 자, 도전 정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도전 정신이 사실 대기업의 인재상 중에 가장 많다라고 해요. 거의 없는 데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개 중에 3, 4개는 있는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 많다는 얘기는 인성검사에서 도전성 정신과 관련된 성격 척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검사하신 것 중에서 도전과 관련된 척도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경쟁심이라든지 경쟁성이라든지 성취지향이라든지 네, 우리 진취성도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 진취성이 약간 색채가 달라요. 좀 비슷한데, 네, 어, 뭐 주도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찾아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도덕성을 찾아볼게요. 도덕성은 밑줄 그릴게요. 자, 도덕성 엄청 많죠? 왜냐면은 회사에서 인재상 만들 때는 우리 회사는 깨끗하고 정직한 회사다라는 거를 조금 기업의 전략상 이렇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덕성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입 직원 뽑을 때도 당연히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도덕성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 척도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네, 정직성과 관련된 게 나오겠죠. 우리 검사한 거에서는 윤리적인 엄격성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죠. 항상 같이 하죠. 협업과 같은 거, 소통이라든지 뭐 협업과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력, 협업 뭐 이런 게 용어들이 조금 차이는 나는데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책임감이 또 많이 들어가 있죠.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거. 근데 책임감은 척도명이나 역량명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내가 물류회사나 뭐 이제 유통회사에 간다 그러면은 글로벌과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죠. 글로벌이면은 약간 이제 혁신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개방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하니까 이제 대기업에서는 사실 인성검사 해가지고 인재상 점수값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창조성, 다양성, 도전정신, 잠재력이 있다면 그 점수값이 나와요. 그래서 인성검사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척도를 했는데 대기업 가면 더 많은 척도를 하거든요. 그럼 점수가 계산되는 척도가 있고 아닌 척도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 있는 척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5 검사는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경험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에다가 정직성을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고요. 요 에고섬 인성 검사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척도의 하위 척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저기 어디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올리시면 안 되고 본인이 그냥 교육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서적 안정성의 하위 척도는 정서 통제력, 항우울성, 긍정사고, 자아유능감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지 조금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되게 안정이 돼 있다고 어떤 때는 안정이 안 되는 때도 있죠.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오늘 검사를 했어요. 그날. 좀 잘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사실 정서 통제력은 중요한 척도예요.
뭐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이 통합 요 정서 통제력이 높게 나오고요. 마케팅 잘하는 사람도 높게 나오고요. 어떤 이제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가 다 인제 정서 통제와 연관성이 있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척도고요. 항우울성 척도는 인제 우울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점수가 높게 나오면은 성이 크다는 거는 인제 우울함을 잘 이겨낸다는 거죠. 인제 고런 부분들. 그리고 인제 긍정 사고하고 자율유능감은 거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척도입니다. 이렇게 제가 체크해 드린 거는요. 근데 이제 요 정서적 안정성 부분에서 쪼끔 많이 나오는 기업이 LG가 좀 많이 나와요. LG 웨이피 테스트에서는 임상에 사용되는, 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심리 치료하기 전에 하는 MMPI 같은 그런 검사 있거든요. 요런 검사처럼 어 이제 고런 검사처럼 인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임상 척도가 한 10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척도에 보통 10 문항 들어가 있거든요. 한 100 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G가 인화라는 인제 그 인재상이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사람을 되게 중요시한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사람을 되게 모난 사람보다 둥글둥글한 사람을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어. 그래서 다른 데보다 쪼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외향성에 인제 우리 경쟁성, 주도성 뭐 요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교성은 생각보다 덜 나와요. 우리 MBTI 유형으로 보면은 외향과 내향이, 우리나라 사람은 외향이 많을까요? 내향이 많을까요? 내향이 50 몇 퍼센트 해 가지고 쪼끔 더 많고요. 외향이 한 뭐 47~8%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쪼끔 더 많아요. 옛날보다는 쪼끔 줄어들었어요. 근데 인제 그럼 외향적인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뭐 어떤 직무에 따라선 그럴 수 있죠. 근데 직무별로 보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 뽑을 때는 그냥 통으로 봐요. 우리 회사에 인재상이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들어올 때는 적부 판정에서 넘어갔는지 아닌지, 이거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성이 생각보다 인성검사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점수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개방성은 아까 우리 인재상의 혁신이라든지 뭐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겠죠. 개방성에서는 인제 도전성이나 창의성이나 지적 호기심 요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검사에서는, 제 애국성 검사에서는 학습 추구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인제 모르면 물어보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요게 여러분들 자기 계발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 회사에 들어와서는 경력 개발하는 데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그 인재상 중에 창의라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창의성도 좀 들어가고요. 도전성, 인제 요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자, 호감성 척도는 다른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하는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요 호감성 척도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협업이라든지 관계장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성이 좀 많이 나오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를 인제 민주성이라고 하고요. 우리 항공사에 스튜어디스 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척도가 거의 다 나옵니다. 좋은 인상 척도 이런 것도 있어요. 검사로 좋은 인상을 어떻게 아느냐. 근데 이제 문항이 그런 거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면박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인제 좋은 인상이죠. 뭐 그런 쪽에 이런 문항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자, 성실성 부분은 성취지향, 책임감, 인내성, 뭐 인내심 요런 게 좀 많이 나오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수행을 하려면은 회사에 아까 그 책임감 키워드도 역량도 있었고 했는데, 책임감이 높으려면은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좀 참아야 되고 끝까지 해내야 되고 성취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업에서 다 나오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정직성에서 한두 개 척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인제 드디어 여러분들 검사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제 T 점수하고 네 스탠 점수가 있어서, 스탠을 한 거는 뭐냐면은 정서 통제력을 검사를 해 봤더니 쭉 늘어나 봤더니 이제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정서 통제의 평균과 그 뭐 심리적 강인성의 평균과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10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눠 봤어요.
나눠봤더니 어떤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점수가 높게 나오고 어떤 거는 낮게 나와서 점수가 낮게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점수 이렇게 길게 나온 거 우리 3개만 뽑아가지고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가장 높게 나온 거 3개만. 아, 너무 많다. 그럼 3개만 한번 줄여보세요. 선정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채팅창에 어떤 척도가 높게 나왔는지 쭉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높게 나온 거 쭉 올려주세요. 네, 다른 분들 다 지금 비공개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정직성, 우리 정직성 분야에서 굉장히 쭉 높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관용성, 학습 추구, 계획성,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경험 추구, 학습 추구, 활동성, 뭐 이런 거 높으신 분도 계시고, 심리적 강인성, 책임감, 인내심, 뭐, 사실 스트레스 내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심리적 강인성이 높다는 거는. 그래서 쭉 올려주세요. 네, 우리 호서대학교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 추구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주셨는데, 그거를 본인의 강점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어, 경쟁심이 굉장히 높아서 뭔가를 성과를 냈던 사례라든지, 내가 학습 추구,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뭐 성과를 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면은 자소서의 소재가 돼요, 이게 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기업은 아까 인재상 점수값이 나온다겠죠? 자, 도전 열정 창의가 인재상이라고 한번 해봐요. 자, 도전 정신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여기 옆에 있는 항목하고 상관없이 이거랑 이거랑 합산해서 도전 정신이 높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분은 도전 정신 되게 높게 나오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열정을 이제 하는데 낮은 점수만 본인이 낮게 나온 것만 합산되게끔 이제 그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성격은 사실 어떤 거는 이제 높게 나오고 어떤 건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조리 다 높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어떤 건 높고 낮음이 있는데 이제 똑같이 높고 낮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붙고 어떤 분은 떨어지는 이유가 그 기업의 인재상과 잘 맞는 척도들이 높게 나온 사람은 그 회사의 인성검사에서 패스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좀 엇갈려서 있는데 나는 인재상과 관련된 그 척도만 다 낮게 나오면 떨어지겠죠. 대기업에서. 근데 대기업은 요 인재상 점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인성검사 통해서 커트라인을 뭐 이 정도쯤 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점수를 내가 인성검사 보는데 애매모호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 못 찍어요. 5431 중에서 잘 모르겠어 하면 3333 찍죠. 33333333 찍으면은 점수값이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중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인재상에도 안 걸리고 저 회사의 인재상도 안 걸리고 여기도 저기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인재상과 관련된 척도값이 높아야 되니까 점수가 높게 나오면 좋겠죠. 인성검사도. 심지어는 인성과 적성을 점수를 합산해요. 이렇게 T점수로 만들어가지고. 적성에서 언어에서 7, 뭐 10점 만점에 수리에서 8, 뭐 그다음에 이제 추리에서 7점이 나왔다. 그래서 종합 점수를 매겼더니 7이 나왔다. 인성에서 7이 나왔다. 합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성검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인성검사는 준비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따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성보다 적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 공공기관에는 사실 이게 다 높게 나올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다 뭐 인성에서 좋은 부분들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다 그럴 수가 없고 계획성이 높은 사람이 그 상황 대처가 높지가 않거든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상황 대처가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척도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막대 그래프가 골고루 나오는데 적부 판정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점수에서는 뭐 정서 상태가 좀 이렇게 높게 나왔다 그러면 본인이 정서적인 안정도가 쪼끔 높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행동 양식은 약간 합리적인, 여기 행동 양식은 약간 쪼끔 더 외향적이거나 인제 고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면 이쪽으로 높게 나오고요. 대인 관계 부분에서는 아까 그 우리 이타성, 관용성, 민주성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높게 나오면은 요게 좀 길게 나오고요. 보통 관계지향적이에요. MBTI 검사로 봤을 때는 감정형이라든지 관계지향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고방식은 인제 약간 좀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쪽에, 분석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쪽에 인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강점 영역을 체크를 해 드렸는데 2 개에서 6 개까지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검사를 했는데 요 아까 그래프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검사를 할 때 점수를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짜게 줬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다 짧게 나오면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막대 그래프 길게 나온 것을 강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행동 양식은 쪼끔 외향성이 좀 높으신 분들이 좀 높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검사 해석 결과에 요게 나오고 여기에 상중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별표를 쳐 놨어요. 하 중에서도 별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첫 줄은 요게 인제 요 검사에서 본 정의입니다. 심리적인 강인성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비판, 타인의 비판에도 잘 견뎌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높을 때는 이렇고 낮을 때는 이렇고 보통일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 보시면은 뭐에 도움이 돼요? 잘 쪼개 보면은 이게 인성검사 문항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심리적 강인성 하나를 찾는데 질문이 10 개가 들어가 있어요. 윤리적 엄격성 10 번을 물어봐서 5, 4, 3, 1 중에서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인제 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의 강점이기 때문에 자소서 쓰실 때 또는 본인의 강점을 얘기할 때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극복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면접 때 자소서에서 굉장히 낮게 나온 부분은 시간이 많은 면접에서는 물어봅니다. 어 이 심리적 강인성이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통 인제 그런 거 물어보죠. 스트레스 내성. 평소에 본인을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어봐요. 그럼 생각하죠. 같이 프로젝트 하는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무임승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을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고 같이 일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쪼끔이라도 남의 거 더 도와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입사를 하셨는데 우리 팀에 팀장님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키기만 하고 막 다 시켜서 했는데 본인이 다 했다라고 하고 팀장님이 막 그 공을 다 가로채 놓은 팀장님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당황하죠. 당황하는데 좋게 다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인제 팀장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면서 인제 다 좋게 얘기해서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인제 그다음에 다시 물어보죠. "자, 그럼 아까 그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을 얘기를 했을 때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얘기했을 때 떠올렸던 사람이 있으시죠?" 물어봐요. 있대요. 그럼 거의 대부분. 막 웃으면서 있대요. 어. 그러면은 그분하고는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행동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사실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은 안 보거나 안 만나거나 노력 안 해요. 근데 인제 하시는 분도 간혹 가다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정말 애써서 노력하려고 했었다. 근데 뭐 잘 되진 않았는데" 뭐 하면서 인제 본인의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요런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물어보는 게 우리 스트레스 풀 때 본인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또 물어보기도 해요. 이게 인제 비구조화된 면접이기도 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만 회사에 들어오면은 스트레스가 더 많겠죠. 업무를 몰라서 스트레스 받고 물어봐야 되는데 신입이라서 어려워서 못 물어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인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해서 이제 갈등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인제 요거를 잘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제 워라밸을 좀 지키는 사람이라고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를 아직도 단골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본인의 취미 활동을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잖아요. 밖에 못 나가잖아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뭐 열정을 다했거나 취미로 하고 있는 거,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죠. 그럼 뭐 이제 뭐 다이어트 했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 헬스장 못 다니니까 정말 매일 걷기를 했다. 만보 걷기를 해가지고 뭐 쭉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못하던 피아노를 하나 연주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연주해가지고 한 곡은 정말 완성해 놨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할 거리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점 극복 사례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검사 성실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검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적합으로 나왔을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종이 검사지다. 오프라인 가서 하면은 검사 다 못 풀면은 대체로 이제 10% 안팎, 문항이 한 300문항인데 한 30문항을 못 풀었다. 그러면 이제 탈락 사유가 돼요. 그게 조건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종이 검사지 아니고 지금 우리 검사한 것처럼 온라인 검사하는 데가 많이 있죠. BGF 리테일, GS 리테일, LG 뭐 이런 데가 온라인 검사로 수시 평가나 이제 이렇게 이제 수술할 때 인증키 지금처럼 제가 보낸 거랑 똑같이 해서 합니다. 사실 요 제 인증키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만든 분이 프로그래머한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 프로그래머가 대기업 인적성 검사 그 프로그램만 한 15년 하신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 저 다 회사 다녔을 때 제 직장 후배죠. 해서 그 시스템이랑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들 검사하실 때는 검사 시간 제한 안 돼 있었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교육용 검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기업에서 하는 거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검사할 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LG 웨이피 테스트가 이제 가장 길어요. 50분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제 한 400문항 된다. 400문항 좀 안 돼요. 되는데 한 300문항밖에 못 풀었는데 50분 지났어요.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해서 팝업이 뜨고 그냥 끝나요. 종료가 돼요. 그래서 인성검사조차도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검사를 다 못 풀었다.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또 이제 문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다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로 대처를 해가지고 바로 이어서 컴퓨터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참 있다가 나중에 연락 왔어. 그럼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는 인증키 발송을 다리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검사하게 되면은 이게 배터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컴퓨터 노트북이 전원 나갔는지 안 나갈지 전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화상 면접 볼 때랑 똑같이 이 시스템 관리해 놓는 거, 조건 맞춰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바람직성 척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공공기관에서 적부 판정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의가 안 뜨고 적합 범위에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 페일에서 패스가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검사 문항을 푸는데 우리 54321로 평가를 했죠. 질문을 했는데 나랑 가장 비슷하면 5점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쪽으로 편중되게 응답하는 거가 이제 요 이제 바람직성 척도 문항도 한 10개 들어가 있는데 다 5점이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문항이에요.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 난 대체로 행복한 사람이야. 4점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는 아닐 수 있죠. 나는 거짓말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약간 극단적이에요, 문항이. 한 번은 거짓말 해봤겠죠. 겉으로는 안 했어도 속으로는 할 수도 있겠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뭐 여기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어, 나는 화를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이런 문항에 모조리 5점으로 하면 어때요? 요 이제 스탠 점수를 봐가지고 여기에 잘못하면 뜹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이런 걸 봤는데 3시간 동안 제가 중장년층 교육을 했어요. 요 검사를 하고. 근데 이제 앞에 앉으신 분이 1시간 교육을 했는데 굉장히 얼굴이 선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목사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물어봤더니 진짜 목사님이시래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법 없이도 사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행복했고 거짓말 해본 적이 진짜 없고 화내본 적도 진짜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걸리셨어요, 이게.
그래서 좀 그냥 점수를 교육용이니까 인제 좀 낮게 생각해라. 요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근데 인제 학생들이 5 점으로 무조건 찍어 가지고 인성검사 높게 나오려고 하다가 인제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요 정규분포표 보면은 자 우리 어떤 검사든 아까 행동과학연구소든 휴노든 뭐 이런 데 가 보면은 다 인제 검사 결과 그래프가 나오는데 등급이 꼭 나와 있어요. 인제 기업에서 요청하니까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원자의 그 인성검사 결과표가 S등급, ABCD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공공기관 가 보면은 D등급도 있고 E등급도 있고 C등급도 있고 다 있어요. S등급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SAB만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이 적부분정에서 넘어오면은 공공기관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점수가 인재상 점수값이 높은 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B나 C가 어때요? 많아요? 많죠. 34, 34, 68% 예요. 대부분은 여기에 속합니다. BC에. 그래서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 보면은 아주 긴 거 몇 개 안 되고 거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나만 점수가 낮은 거냐? 아닙니다. 그냥 요 중간에 있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 IQ 평균이 100 이죠. 90 에서 110 사이가 68%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 IQ 뭐 110 몇이다 그러면 좋다라고 얘기 안 하죠, 보통은.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16%에 속해요. IQ 막 140 넘는다. 여기 넘어가요, 이렇게. 그런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인성검사 시 인제 면접 질문들이 좀 활용이 많이 됩니다. 활용이 많이 되는데 요런 인제 성격 척도가 검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종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면접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 모든 척도 점수가 낮을 때는 사실 면접해 보면은 점수 안 봐도 얼추 비슷한 그런 성향들이 나옵니다. 근데 인제 면접 척도가 모든 척도가 다 S등급 비슷하게 다 나와 있다. 이럴 때 면접 질문 안 하고 '아 인성 좋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까요? 네 사실 검증 질문을 쪼끔 합니다. 왜냐면 지원자가 면접 볼 때 좀 약간 부풀려 있지 않았는지 부풀린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을 좀 많이 합니다. 면접 볼 때 쪼끔 거짓말들을 해요. 지원자의 80 몇 퍼센트는 면접 때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게 들통이 안 나는 거예요, 대부분 수준은. 근데 하루 종일 면접 보면은 3-4 명은 확연한 거짓말을 합니다. 자소서에 쓴 내용이 내 얘기가 아니야. 딴 얘기를 썼는데 막 본인 얘기처럼 해. 계속 물어봤는데 나중에 막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인제 다른 사람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제 요 부풀리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팀이 여러 명이 해서 했는데 팀이 4 명이면 내가 하는 역할이 대체로 한 25% 정도 되겠죠. 근데 인제 어떤 사람이 역할을 좀 많이 안 하면은 쪼끔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막 본인이 다 했대요. 그 뭐 3 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툴을 사용하려면은 거의 한 뭐 10 개월이라든지 7-8 개월은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막 3 개월 내에 혼자 다 했대요. 이런 경우들 막 얘기하거든요.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본인이 다 했다라고 우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인제 요 거짓말이 좀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점수가 다 높다.'라고 다 좋게 보진 않아요. '너 그냥 높게 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MBTI 유형상 요게 약간 경향성인데 MBTI에서 ENTP라든지 ESTJ라든지 요런 분들이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ENTJ라든지 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점수를 되게 후하게 높게 줍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요런 쪽에 인제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점수를 너무 짜게 줘요. 그래서 낮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검사할 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내 강점들 아까 써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강점도 있고 고거를 가지고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확실하게 높게 하세요. '아 나 진짜 책임감 하나는 끝내준다.' 그러면 5, 4, 3, 1 중에 대충 3 점, 4 점 주지 마시고 읽어 보면 알잖아요. 높게 주시고 근데 인제 '너무 낮은 거다.' 그러면 그냥 중간 정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뭐 검사 개발자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이 인제 취업하시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인제 제가 교육해 보면 그래요. 인제 워크시트 가지고 체크하라 할 때도 "강점 한 5 개만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강점이 10 개, 20개 나와요.
어떤 분은 저는 강점이 없어요. 이러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강점의 개수가 별 차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기를 너무 점수를 짜게 해주시면 안 되고 본인에 대해서 좀 자존감을 높게 갖고 나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업이나 조직 헌신이나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대체로 이런 척도가 낮다. 그러면 또 물어보죠. 팀이나 조직, 이렇게 조직에서 뭔가 할 때 다른 사람을 좀 도왔던 사례가 있느냐. 팀을 위해서 자기를 좀 희생한 경험이 있으면 좀 말씀해달라. 뭐 이런 거 하죠. 물어보죠. 자, 성실감, 성실성, 책임감, 뭐 이런 게 대체로 낮게 나왔다. 어때요?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냈던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최근에 본인이 열정을 다해서 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도덕성, 정직성이 낮게 나왔다. 뭐 물어볼까요? 원리 원칙 물어보겠죠. 자, 굉장히 본인이 빨리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던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달라.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소서에 자주 나오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정서 통제가 너무 낮았다. 그럴 때는 이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또는 상황.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놓은 척도가 뭐 휴노 거든 인재개발진흥원이든 어디 거든 주로 많이 나오는 인성 척도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지금 검사하고 이렇게 조금 대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게 좀 대체로 낮았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조직 적합성을 어떻게 보냐면은 요게 이제 리테일사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다녔을 때 만들었던 리테일사의 인재상에 정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직에 대해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어봐요. 인터뷰를 해요. 회장님 인터뷰를 하고 고성과자 인터뷰를 하고 뭐 직원들 인터뷰를 하고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정직이란 게 있는데 이때 말하는 정직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설문해요.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정직은 뭐냐면요. 직무 수행을 하는데 투명하게 하고요. 성실하게 이행하고 상사할 때 보고를 할 때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잘 됐든 잘못됐든 정직하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지표를 이제 이게 높은 사람을 재직자들한테 이제 인성검사를 만들어 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정직 점수가 높은 사람을 봤더니 계획성, 타인 신뢰, 주범 준수, 책임감 이런 게 높은 사람이 정직이 높았더라. 이런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혹시 지금 저기 음소거 해제 안 하신 분은 해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 정직성이 요게 이제 합산이 돼서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요건 예시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얘기를 하기로 선생님 제가 BG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이랑 인성검사를 봤는데 온라인 검사로 봤고요. 두 개 다 봤는데 여기는 붙고 여기는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검사실 할 때 사실 거의 비슷하게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문항도 비슷했던 것 같고. 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유통회사에서는 보통 정직이라든지 배려라든지 뭐 공동체라든지 이런 이제 인재상이 비슷한데 인재상 점수값을 매기는 게 이 방정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 맞춤형 검사다. 그런 인성 검사다. 그러면 인재상 값이 나오니까 이 인재상을 잘 읽어보고 분석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성검사는 기질이나 정직 이제 이런 특성들을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문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묻는 방식이 다르죠.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체크하는 인성검사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웬만큼 좋은 건 다 그렇다라고 하겠죠. 아니, 별로 안 좋은 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별로 좋은 검사는 아니고요. 좀 저렴한 검사가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중간에 모르겠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대체로는 이제 54321로 나오죠. 자, 요거를 넓혀서 765431도 있어요. 범위가. 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성검사 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빨리 푸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마인드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LG 웨이피 테스트예요. LG 웨이피 테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54321, 765431로 이렇게 나와 있죠. 765431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문항 2를 풀고 문항 2를 풀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좀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잠깐만요. 기침이 좀 나오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항 1로 나와 있는 게 문항군이에요. 문항군 중에서 이제 문항이 3개가 묶여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단계를 수립한다. 계획성이죠. 자,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성취지향.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선호한다. 경험 추구. 자, 요거에서 이거 읽어봤더니 이거는 보통이야. 성취지향 보통. 경험은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다음에 요게 끝난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바로 넘어가는 게 응답 2를 해야 됩니다. 이 3개 중에서 나한테 가장 가까운 거 하나, 가장 먼 거 하나, 무응답 하나를 하세요. 이렇게 예시문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시문항 풀 때까지는 시간이 카운팅이 안 돼요. 본문항 풀면서 시간 카운팅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막 넘어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카운팅 되니까 사실 그 지원자들이 막 전화가 와요. 응답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 체크한 다음에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가까운 거 하나, 가장 먼 거 하나, 무응답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온라인 검사에서는 가깝다 여기다 체크해도 이렇게 2개 체크해도 체크가 안 돼요. 근데 종이 검사지에는 지원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멀다 하면 별로 좋은 게 같지 않아서 가깝다를 막 2개씩, 3개씩 이렇게 체크해요. 그러면 응답 2의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응답 2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여기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응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지원자들이 물어보겠죠. 선생님 제가 했는데 여기 다 7777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저한테는 다 가까운 건데 그래도 가깝다 멀다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네, 그래도 가깝다 하나 멀다 하나 무응답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가까운 거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게 만든 강제 선택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A는 계획성이죠. B는 성취지향이죠. 3번은 경험 추구예요. 요 문항군에 계획성을 놓고 비교하도록 하진 않아요. 다른 척도를 내놓고 내가 조금 계획적인 편인가 경험을 더 좋아하는가 이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으로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다 111 해도 가깝다 하나 멀다 하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제 문제 풀 때까지 충분히 보시고 그다음 넘어가서 바로 하셔야 돼요. 자, 두산은 4개가 하나의 문항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산이 제일 먼저 이거를 만들었어요. 노마티브 문항, 입세이티브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체크를 하고 가깝다 하나 멀다 무응답 2개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대기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가시는 분은 공공기관에서도 간혹가다 이런 형태의 인성검사가 있습니다. 조금 비싼 검사를 쓰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중견기업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 검사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 검사 개발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이거를 판매를 하거든요.
네. LG GS 계열사는 이렇게 3개가 묶여 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SK예요. SKCT. 네, 심층 명령이라는 용어로 했는데 보세요. 팀원들의 의사와 결정을 존중한다. 팀워크.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문제 해결. 자, 그러면은 팀워크와 문제 해결 중에서 나한테 가장 가까운 거, 먼 거를 아까 강제 선택 있죠? 가깝다, 멀다. 그것처럼 고르는 거예요. 근데 범위가 1부터 4까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골라요? 아, 난 이것도 기고 이것도 긴 것 같아서 이거나 이거나 애매모호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팀워크 이쪽으로 치우쳤으면은 문제 해결 점수겠죠? 아, 문제 해결이 4점은 아니고 3점이에요.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팀워크가 거꾸로는 여기 4점이겠죠. 4, 3, 2, 1 이렇게 되겠죠. 점수화가.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어서 그냥 어중간하게 하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인성검사의 모든 유형입니다. 우리나라 그 채용에서. 그래서 SK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강제 선택 문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요거는 요 두 개를 그냥 아까 그 앞에 응답 원 부분이에요. 응답 원을 54321로 안 하고 4321로 해가지고 요거는 뭐 이렇게 뭐 그다음 문항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SK는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 놓은 거고요. 대기업의 다른 대기업들을 이렇게 다 응답이라고 응답2하고 합쳐놨어요. 이렇게 합쳐놨을 때 신뢰도가 높아진대요. 검사 신뢰도가. 왜냐면 지원자들이 다 5 찍어요. 우리 검사할 때 5 많이 찍었죠. 왜냐면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하는 검사기 때문에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게 이제 채용 상황에 가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점수가 높아져요. 표준 점수가 이제 T점수 50인데 대체로 여기 안팎으로 와 있어요. 지원자들이. 근데 실제 채용에 가보면 훨씬 점수가 높아졌어요. 저 있어요. 요 응답 5431만 쓰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인성검사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좀 요약하면은 정직성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대기업 같은데 인재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 있어요. 인재상이. 이 정직성이. 근데 최소한의 검증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성이 너무 낮은 경우 탈락 기준으로 써요. 그러면은 아까 10등급 중에서 어떤 기업은 스탠 점수 1일 경우는 1 이하일 때는 무조건 탈락. 어떤 데는 2 이하일 때는 무조건 탈락. 이런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검사 일관성. 검사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해야 되겠죠? 내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책임감 문항이 한 10문항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5점, 4점, 3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0문항 중에 어떤 건 5점, 어떤 건 4점, 3점. 근데 1.5점, 1.5점 이렇게 체크했다. 일관성 없는 거죠. 이것도 이제 탈락 요인이 됩니다. 근데 한두 문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탈락이 되지 않고요. 자, 강제 선택 문항 아까 가깝다, 멀다. 요거 체크를 잘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 바람직성 척도는 이런 문항들 보면은 한 번도 없다. 약간 극단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모조리 다 5점으로 체크했다. 이런 경우 이제 좀 탈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아시면 인성검사 거의 패스를 하십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 거의 하고요. 이제 중장년층들 이렇게 교육해 보면은 한 번 했는데 그 다음번 교육할 때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난번에 들으셨는데 뭐하러 또 오셨냐고 그랬는데 아, 중복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좀 시리즈로 하는 이제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 저번에 국민체육공단인가 뭐 그쪽에 이제 했는데 인성검사를 봤는데 저한테 교육 받은 사람은 인성검사 다 패스를 하셨대요. 근데 교육을 그때 못 들은 사람 중에서 어른들은 무슨 성향이 있느면은 중간이 좋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그냥 3333 찍거나 아니면 5 막 찍어요. 정말 막 줄 세워놔요. 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성검사는 극단적이면 안 돼. 3333 찍어 해가지고 그렇게 피드백 받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무조건 높아야 돼.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해서 탈락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사실 이게 사실 인성검사 핵심이거든요. 거의 다 패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AI 결과표도 잘 나와요.
AI 결과표 할 때 면접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면접 질문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화장 이쁘게 하시고 남자분들 머리 좀 이마 내놓고 머리 잘 정돈하시고 양복 입고 정장 입고 깔끔하게 하고 하면은 AI 면접도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인재상은 꼭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리미tless aspiration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분석을 해 보면은 올라가는 눈높이 뭐 자부심 가질 만한 목표 목표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성취 지향이죠. 끊임없이 노력한다. 뭐 이제 자기 계발인데 이게 호기심이에요. 지적 호기심. 뭐 열정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이 묶여서 이 점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이렇게 인지상을 꼭 보고 가시고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로 인성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공공기관은 사실 인재상 점수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적부 판정 아까 그것만 잘하시면은 패스가 돼요. 그래서 검사는 대부분의 주요 기관이 인제 공공기관 휴노 거 많이 쓰고 마이더스 IT는 대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여기도 공공 쓰고요. 사실 제가 어시스타 다닐 때 GS 리테일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이 어시스타의 전신은 원래 SHR이라는 회사예요. 여기가 원래 검사 1인 기업인데 여기에서 인제 어시스타에서 우리가 어 ACGHR이라고 여기 있구나. ACGHR. 예. SHR이 인제 가장 검사 만드는 인제 오랫동안 전통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어시스타가 나오고 어시스타에서 ACGHR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검사개발 회사가 여긴데 여기 창단 멤버예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맞춤형 대기업 인적성 검사만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검사하시려면 아까 워크.go.kr 워크넷 들어가셔 가지고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해 보시고 영업 적성 검사, IT 적성 검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직업 가치관 검사 이런 거 한번 해 보시고요. 커리어넷 career.go.kr은 이거 인제 교육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career.co.kr 있죠. careernet.co.kr 그거는 인제 취업 포털이고요. 나머지 요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제 유료고요. 여기는 인제 무료니까 무료 검사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 보시면 자기 분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회사에서는 대기업 같은 데서는 자기 회사에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처음부터 뽑으려고 그렇게 인성 검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고성과자와 비슷한 양식을 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뽑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검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인재상에 맞춰서 시험을 봐야 되는지 아닌지 이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들어가고 뭐 회사의 인재상과 상관없이 사실은 그 직무 부분에서는 직무 계열사의 어떤 직무는 그 직무 적합성에 맞게 인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패스하려면 요거를 좀 보고 가셔야 되고 공공기관은 아까 적부 판정 잘 넘어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제 요 정도까지 해서 마칠 거고요. 아까 인성검사 강점 부분 있으면은 그 강점을 발휘했던 본인의 과거 사례, 스토리를 잘 정돈을 해 놓으시면은 우리 자소서 쓸 때 면접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런 거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검사 인제 관련된 교육하고요. 제가 사실 지금 한꺼번에 정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채팅창 그 단톡을 만들면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중에서 제가 안 되는 시간 빼고 되는 시간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드리면은 그중에서 언제가 가능한지를 이렇게 쭉 인제 채팅창에 써 주시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차지한 시간은 빼고 써 주시면 고때 맞춰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해석은 좀 많이 돼서 그거에 대한 거 물어보셔도 되지만 뭐 추가적으로 면접이라든지 뭐 다른 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좀 인제 뭐 저학년이면 저학년 학생대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고학년이면 고학년 학생대로 고민이 있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었고 하반기에 9월 달에 요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제 고민을 물어봤더니 저학년 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학교를 거의 안 왔던 거예요. 실험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그래서 학교를 안 와서 우리 과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전방에 있는지 모르겠다. 인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고학년 학생들은 인제 직무 경험 쌓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고, 인제 그런 고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까 고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 올려주세요.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참 우리 만족도 설문도 해야 되는데, 제가 검사 채팅창 만들고 만족도 설문 네이버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링크 주소까지 해서 다 보내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상담 끝나고 고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